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로드맵을 그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 동생도 영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먼저 있어요. 이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쭉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다 제가 유튜브 영상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서 뭐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든 다른 유튜브를 보시든 하고 빨리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은행에 퇴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했던 거는 제 동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예적금 하셨던 어머니, 뭐 재테크라고 몰랐던 제 동생, 이런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한테 그냥 유튜브 영상 찍어놓고 구독자 한 1000명만 돼도 이 영상 그냥 주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신빙성 있는 얘기다, 제발 좀 해라, 이런 거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영상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독자가 얼마 전에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물론 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좀 생겨요. 악플도 엄청 많이 달려서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막 제 핸드폰 해킹해가지고 빡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막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막 100만 유튜버가 돼야겠다, 연예인이 돼야겠다,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냥 로드맵을 쭉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직접 하시고, 저도 영상을 틈틈이 천천히 조금씩 올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잡다한 얘기를 잠깐 했고, 총 5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좀 길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무 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발 부탁인데 누워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학교에서 누워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 영상은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목차를 그려드릴 테니까, 로드맵을 그려드릴 테니까 앉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공책으로 필기해 두셔도 좋은 영상일 거라고 자신합니다. 뭐 블로그에 쓰셔도 되고 아무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총 5단계고 1단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1, 2, 3, 4, 5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셔야지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가정하는 거는, 제 동생이 영원일 때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원일 때 동생의 수준 정도라고 가정하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목돈이 좀 모았다, 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모았다 하면은 공감하실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는 뭐냐면 저축량을 늘려야 되는 단계예요. 저축량을 늘릴 때는 3가지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따지면 3가지예요. 1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벌써 좀 짜증나죠? 나는 분명히 재테크 잘 하려고 이 영상 클릭한 건데 동기부여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 뭐 유튜브 영상 뭐 한두 개 봐가지고 재테크 봐야겠다, 영상 넘기고 이런 게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실제 동기부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만큼이 있는데 갭이 이만큼 있구나 하고자 하는 게 생기는 이 단계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고 했으면 목표를 뭔가 숫자로 정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 라고 했으면 수도권 아파트가 얼마고 내가 목돈이 얼마 필요하고 대출은 얼마 나온다, 그래서 저축량은 얼마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예적금 뭐 연평균 한 1% 2% 짜리로는 택도 없구나, 그래서 난 투자를 배워야겠다, 이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동기부여라는 게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목표로 가려고 하면은 내 상황에서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따져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1 동기부여였습니다. 1-2로 넘어갈게요. 1-2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동기부여를 엄청 받았어. 내가 막 아파트 사야겠다, 저기 이제 서울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았으면은 그 동기부여가 사실은 사람이라면 꾸준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항상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넣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자 한다 라고 넣어뒀어도 그걸 반복할 수가 없어요. 지루함을 느끼고 귀찮아지거든요.
헬스장을 내가 그냥 혼자 가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하게 되잖아요. 운동해야겠다. 작심삼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심삼일을 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재테크를 할 때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동기부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란 건 간단합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면 돼요. 1-2 자동이체입니다. 제 동생 영상을 보면은 동생이 빵원인데 그냥 이제 계획 세운 다음에 이만큼 자동이체 해 하고선 그냥 넣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것보다 어떤 뭐 저축은행 상품이나 어떤 투자보다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차지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놔. 이 돈은 여기다 넣는다. 이 돈은 청약통장에 넣는다. 이 돈은 보험료 낸다. 자동이체를 다 걸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고려할 게 없어지고 내 동기부여가 지속되게 돼요. 카페에서 제가 무료로 미션북 만들어 놓은 거에도 이 통장 쪼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뒀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통장 쪼개주세요. 그게 기본형입니다. 1-3으로 넘어갈게요. 1-3은 아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끼기에 대한 영상도 넣어놨는데 아끼는 게 기본 베이스는 되어 있어야 돼요. 아끼기를 막 엄청 궁상맞게 해가지고 오늘 0원이다. 내일도 0원이다. 이번 달 0원 썼다. 무지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소비를 하는데 의미가 있었나. 내가 누군가와 돈을 쓰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돈을 쓰는데 그냥 남들이 다 여행 가니까 가족이랑 여행을 간 건지 그냥 이제 내가 정말 가족한테 돈을 쓰는 게 기뻐서 쓴 건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끼는 거를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최대한 아끼는 걸 뜻해요. 20억짜리 아파트냐 아니면 이제 남들이 그냥 쓰는 것처럼 쓰고 그냥 사냐 이거의 기로에 놓인 게 이제 아끼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궁상맞게 엄청 아끼란 뜻이 아니라 아끼기를 항목별로 가계부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 상황에서 최대 저축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전 영상도 아끼기와 투자에 대한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영상입니다. 사실 1단계만 하더라도 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 정도는 성실한 직장인이라면은 충분히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는 뭐냐면 증권사랑 친해지는 단계예요. 증권사랑 친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증권사를 해야 되냐? 증권사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제가 유튜브에서 뭐 광고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아이를 기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 이제 1단계를 밟았단 말이에요. 태어났어. 근데 이제 이 아기가 걸음마를 걸으려고 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기가 이제 막 기어다니고 걸으려고 하는데 안 돼. 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불에 계속 누워있어. 그냥 이제 방 안에 계속 누워있으면은 피부도 하얗게 되고 키도 잘 자라고 내가 이제 밥 계속 먹여줄 테니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상태. 이걸 원하시나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 아기가 넘어지더라도 기어다니는 것도 해보고 두 발로 한번 걸어보라고 하고 집 밖을 떠나서 뭐 다른 것도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증권사랑 친해지는 단계를 왜 해야 되냐면 아기가 걷고 그 다음에 뭐 도서관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뭐 게임도 하고 PC방도 가고 이런 걸 다 해보라는 뜻이에요. 증권사랑 친해지셔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어요. 이 증권사랑 친해지는 단계에 제가 최근 한 5개 영상 정도를 찍어뒀어요. 장외채권 얘기도 했죠. 단기채권 ETF도 얘기했죠. MMF 얘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어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은행 예금이랑 뭐 저기 어디 막 동네에 있는 시골 은행들이랑 비교하면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익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선택들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채권 ETF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예적금이랑 수익률이 거의 이제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단기채권 ETF를 선택을 하면 내가 투자를 해보니까 증권사에서 수수료라는 걸 가져가는구나. 내가 투자해보니까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이 ETF는 가격이 오르는구나. 가격이 내리는구나. ETF라는 거에 투자를 하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이거를 구성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감이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배울 때 용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책으로 엄청 막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데 사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기술이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기술 이런 것처럼 실제로 해보셔야지
몸으로 얻어지는 체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랑 친해지는 2단계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찍었던 단기채권, 장외채권 이런 것들 한번 투자해보세요. 예적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듯이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예금보험공사도 MMF나 이런 안전한 투자 상품들, 안전한 상품들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전한 상품들이니까 그냥 해보세요. 이게 이제 2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무료로 나눠드리는 미션북에 다 적어놨어요. 하나씩 미션 하면서 해보실 수 있게 적어뒀으니까 그냥 무료로 해보세요. 자,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증권사랑 친해졌으면은 대충 증권사의 시스템이 어떻고 내가 투자를 하니까 등락도 있고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어떤 애들은 위험하고 어떤 애들은 경제 상황이 이럴 때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하셨을 거예요. 해야 되는 3단계는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왜 포트폴리오 투자를 이런 예적금이랑 비슷한 안정적인 상품 다음 단계로 설명드리냐면, 여기 이제 우리 PD님이 띄워주시겠지만 한경경제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진짜 교과서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알려주는 자격들이 있어요. 국가공인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제가 이제 취득한 이런 자격증들에서도 투자 파트를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자산배분, 분산투자,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손실을 가장 줄여놓은 투자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먼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걷다가 넘어지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냥 미국 주식을 30년 보유하겠다든지,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가지고 나는 그냥 죽을 때 삼성전자 주식 들고 죽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직장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생의 흐름상 목돈이 불특정한 기간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애를 이제 대학에 보내야 될 수도 있고, 은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애가 또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또 결혼자금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불특정한 기간에 생겨요. 근데 만약에 내 모든 돈을 미국 주식이든 삼성전자든 이런 우량하다는 주식에 그냥 넣어버리면 아주 곤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차트를 보면은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2021년에 삼성전자 이제 9만 6천 원 찍고 쭉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한 30% 40% 찍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00년도 닷컴 버블 때 투자를 했으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이때 고점을 찍고 거의 이제 10년 동안 이 고점을 회복을 못해요. 안전하다는 투자, 금 투자든 달러 투자든 그것만 투자를 했으면은 장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자산에 몰빵을 한다, 이거는 무슨 우량한 투자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안 돼요. 이것들을 섞고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투자 방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도 제가 알려드리는 되게 정적이고 패시브한 투자 말고 동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나 내가 이제 조정을 엄청 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나올 거고, 혹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셔도 다양한 투자 방식들이 나올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도 매우 다양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정적인 그냥 투자 방식을 이제 고수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얘기하는 거고, 아주 종류가 다양하다. 만약에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3천만 원, 5천만 원 넘어서 1억 원을 넘어가겠다,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부동산이든 혹은 저처럼 창업이든 이런 걸 넘어가겠다 하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4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4단계는 이제 투자법을 배우는 단계예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정적이고 손실이 아주 줄여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연평균 수익률 10% 이상을 돌파해야겠다,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4단계로 넘어오셔야 돼요. 4단계는 투자법을 배우는 단계인데, 투자라는 것도 투자라고 이제 두 글자만 써 있으면 하나인 것 같지만 이 투자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나누자고 하면은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이제 투자 방식, 종목을 고르는 방식에 따라서
가치 투자로 나눌 수도 있고 성장주 투자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책 중에 피터 린치가 쓴 책을 보면은 6가지로 나눈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치 투자를 중기 투자하겠다. 가치 주식을 중기 투자하겠다. 가치 주식을 장기 투자하겠다. 가치주에 단타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이 투자법을 배운다 이거는 매수랑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를 배운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삼성전자에 계속 매수를 하겠다.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계속 매수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투자 방법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언제 매도할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도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하루에도 막 5% 10%씩 볼 수도 있으니까 단기 투자를 너무 선호하게 됐어요. 단기 투자를 막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계속 직장에 있었다 보니까 계속 그 주식창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업투자들처럼 막 모니터 4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막 쳐다보면서 계속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단기 투자는 포기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제가 이제 슬픈 얘기지만 KTNG에 한 7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손절을 했어요. 한 1년, 2년 전쯤에. 그래서 배당을 이제 꾸준히 받아가지고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 담배는 아무도 안 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기 투자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너무나 길게 한 7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수익을 못 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중기 한 뭐 3개월에서 최장 한 3년 정도를 노리는 중기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고 수강생들 수익을 내고 하는 것들도 중기 투자 방식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가치 투자냐 뭐 성장주 투자냐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하면은 진짜 영상 1시간짜리 되니까 여기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몇 권 좀 읽어보세요. 앙드레 코스털라인 책도 읽어보시고 피터 린치 책도 읽어보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슈퍼개미 분들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가치주 투자하는지 성장주로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 투자법을 배우셔야 된다. 뭐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매수 매도하는 것들을 배우신다. 이게 이제 연평균 수익률 10%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가는데 정말 중요한 단계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5단계는 뭐냐면 큰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 제대로 투자법을 배우면은 10,000원, 20,000원 밖에 투자를 못 해요. 아주 작은 돈, 10만원. 진짜 뭐 커도 한 100만원 이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투자법을 올바르게 투자를 해서 뭐 5%든 10%든 내게 되면은 떨어지는 돈이 작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1억까지 가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뭔지 리스트업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감으로 투자했던 부분들을 점차 이제 수치화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PER이 낮을 때 그냥 투자하겠다. 이렇게 그냥 감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나는 PER 10 이하인 주식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인 패턴들을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 때는 마스크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올랐구나.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메르스 때도 그랬고 에볼라 때도 그랬구나. 역사적으로 반복된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는 이 패턴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큰 돈을 들여야겠다. 안정감을 갖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베팅할 수 있는 확신의 크기에 따라서 큰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딱딱 알려줘가지고 정답처럼 1 더하기는 2다, 2 더하기는 4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법을 뭔가 배우고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수치화하고 역사적인 패턴들을 확인하고 하면서 투자하는 돈이 점점 커지게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큰 돈을 투자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러분이 목표했던 억 단위 돈이 통장에 들어와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5단계예요.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서두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뭐 홈스터디라는 강의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들은 1월달이랑 지지난달에 모집을 하고 더 모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얘는 또 뭐 강의를 팔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마감돼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해요.
추가로 모집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5단계까지만 그냥 뭐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서칭하시고 스스로 공부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도 여러 권 읽고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강의를 당연히 이제 듣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카페에 오신 분들이 12,000명, 13,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다 제가 막 데리고 막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미션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션북도 미션이 지금 11가지 정도 공짜로 해놨어요. 그냥 와서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아끼는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뭐 투자하는 것도 뭐 하나둘씩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료 미션북만 그냥 해보셔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물론 함정이 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만 거의 이제 500명 넘게 신청을 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없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는 미션북 신청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하실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